그 밑에서 기도하고 있던 여인이 정령으로 잉태를 한다는 그런 시베리아 사람들의 민속 신앙입니다. 중요한 지도자의 탄생에 새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믿음은 신라도 마찬가지였다. 박혁거 새나 김할지 탄생 신화에는 모두 새가 등장한다. 위대한 지도자가 새를 통해 하늘에서 내려왔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한 새는 장래와도 연관이 있다. 삼국지 변진조에는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날아가도록 큰 새의 깃털로 장례를 지낸다고 돼 있다. 나무, 새, 이것은 어느 시족의 조상이 태어날 때의 생명을 그런 과정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살다가 이 세상을 버리고 다시 돌아가시면 이것을 통해서 다시 정령이 하늘로 돌아가시게 하느라고 높은 사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다리 위에 새가 앉아 있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새가 한 마리짜리도 있고 세 마리짜리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새가 정령을 이제 육신은 남아 있지만 정령만 고향인 하늘로 데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고대 신라인들에게 새는 하늘과 인간 세상을 연결하는 신령스런 매개체였다. 따라서 금관의 새의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태어날 때처럼 금관의 주인공이 새의 인도를 받아 다시 하늘로 돌아가길 기원했던 것이다. 이곳은 경주 계림입니다. 신라 김씨 왕족의 조상인 김할지가 탄생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 김할지 탄생 신화에서도 새와 나무로 표현된 금관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조선 중기의 문인 화가인 창강 조속이 그린 계림 고사도입니다. 계림에서 닭 울음소리가 나서 그곳을 찾아갔더니 나무 위에 금빛 찬란한 괴짝이 걸려 있었고 그 괴짝 안에서 김할지가 나왔다. 우리는 여기서 금관을 떠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김할지는 닭, 즉 새와 나무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왔고 금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와 나무로 표현된 금관은 김할지 탄생 신화의 함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금관의 주인공인 김씨 왕족은 자신들이 새와 나무를 통해서 내려온 하늘의 자손, 즉 천손임을 강조하고 있고 죽은 후에도 이 새들의 인도를 받아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금관을 얼굴에 씌워주었던 것입니다. 금관이 장례용품이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 왕들은 무엇을 썼을까요? 금관과 함께 출토된 유물 가운데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고깔형의 모자와 새날개 모양의 장식이 보인다. 그러나 이 모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손 한 뼘 높이에 폭도 6cm 내외로 지나치게 좁다. 과연 이걸 실제로 쓸 수 있었을까? 신라왕이 평소에 어떤 모자를 썼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 관모를 연구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의 강순재 교수를 찾았다. 여기서 보여지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제 고구려 무용총 벽화를 보면 사냥하는 고구려인들이 보이는데 모두 신라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고깔형의 모자다. 그러나 그 모습은 머리 위에 살짝 얹어놓는 형태였고 모자에는 하나같이 새 깃을 달았다. 중국의 기록엔 고구려인들이 머리에 절풍을 쓰는데 그 모양이 고깔과 같다고 돼 있다. 삼각형의 관모에다가 무엇인가를 꽂은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재료에 있어서는 삼국에서 조금씩 다르거나
아니면 시대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된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본다면 삼국의 공통적인 관모가 삼각형의 곡갈 모양의 관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실제로 금모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랫부분이 곡선으로 돼 있어 정수리의 굴곡을 고려한 흔적이 보인다. 또 바닥에는 돌아가면서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끈을 연결해서 턱에 고정시켰던 것은 아닐까. 컴퓨터 그래픽으로 머리에 쓴 모습을 복원해 봤는데 금제 관모와 정수리의 곡선이 일치했고 구멍에 끈을 연결하면 턱 밑에 고정시킬 수 있었다. 새가 날개를 활짝 편 모양의 장식, 무용총 벽화의 새 깃털을 연상케 한다. 장식의 아랫부분을 살펴봐도 어딘가에 끼울 수 있게 끝이 뾰족하게 돼 있다. 그리고 금모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앞부분에 금판을 덧댄 부분이 있다. 무언가를 끼울 수 있게 공간이 비어 있다. 그렇다면 금모자에 새날개 모양의 장식을 끼워서 썼던 것은 아닐까.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해 본 결과 모자 앞부분의 접합 부분과 새날개 모양의 끼움 장치가 꼭 맞았다. 왕은 순금으로 된 곡갈형의 모자를 쓰고 새날개 장식을 달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본 모델은 이제 삼각형의 곡갈형 관모,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려 있죠. 그리고 신라 시대에 오면은 이제 재료상의 변화로, 그래서 이제 금속재로 변화한 곡갈형의 모자. 여기에 이제 장식조차도 이제 자연조후에서부터 이제 이것이 변화해서 금속재에 또 보다 더 대형화된 아주 잘생긴 조익형 관모 장식으로 이렇게 변화한 것이니까 기본적인 형상에서는 똑같고 어떤 재질의 변화라든가 수식의 어떤 그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분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순금으로 만든 곡갈모자와 새날개 장식은 과연 왕만 썼던 것일까? 백제왕도 역시 순금으로 된 모자 장식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백제 문영왕릉에서 발견된 순금제 장식. 이것은 왕의 모자 장식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꽃 모양을 띠고 있다. 구당서의 기록에는 백제에서 왕은 금꽃, 신하는 은꽃으로 장식한 모자를 쓴다고 돼 있어 재질로서 신분을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 네, 삼국시대 때 사람들이 꽃갈 모양의 모자를 썼다는 것은 뭐 보편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록에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 비단으로 만든 모자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왕은 아마 좀 더 특별한 의미로 금으로 만든 모자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라의 왕은 지배자로서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순금